심상치 않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남침 전쟁 그 6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망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6.25 남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왜냐? 6.25 남침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뭐 뜬금없이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데 내년은 60주년이라고 합니다. 60주년. 6.25 남침 60주년이니까 이게 보통 행사가 아니죠. 일생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이 행사,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 계기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나를 좀 정상화시키고 무엇보다도 6.25를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6.25를 알리고 기성세대를 알리고 그래야 조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도록 할 수 있다. 고마움을 알 수 있다. 요 찬스를 우리가 활용을 하야 됩니다. 그러려면 6.25에 대해서 설명을 젊은 사람들한테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6.25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새로운 자료로 계속 발굴이 되고 6.25로 인한 그 뒤에 후유증이라든지 또는 6.25로 인한 어떤 덕을 보는 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아울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6.25를 보면은 좀 제대로 보여요. 한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 6.25는 비극은 비극이었는데 비극으로 위장한 축복이었다, 선물이었다, 이런 게 있다. 6.25는 비극이 확실해요.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선물이. 그 선물은 어떻게 보면은 300만이 죽은 피해의 대가일 것입니다. 피해의 대가. 무슨 선물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6.25가 안 났으면 한국은 공산화되었다. 6.25가 안 났으면 이승만 정부는 조기에 무너졌을 것이고 6.25가 안 났으면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는 나타날 때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6.25가 없었으면 한미동맹이 없었다. 이렇게만 딱 설명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6.25가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1950년 6월 25일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출구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이 꽉 닫혀있는 상태로 대한민국이 딱 갇혀버렸습니다. 왜 갇혀버렸느냐? 그 1년 전에 49년에 소련이 핵실험을 했어요. 소련이 핵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해에 중국이 고택동 수중으로 넘어가서 그 거대한 중국이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의 2대 국가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북한 정권하고 딱 연결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한반도 적곡지에 반밖에 안 되는 보호만 달랑달랑 달려있어요. 이걸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승만 정부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죠. 아니 북한하고 단독으로도 안 되는데 그 뒤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 있고 소련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국제 통일을 합니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본 미국 군부는 1948년 무렵에 이미 합참에서 전략 평가를 해가지고 한국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을 보내서 전쟁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빼내야 된다. 해서 1949년 6월 말에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5만 명이나 있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500명의 군사 고문단을 남겨놨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포기했다. 그 사실을 그냥 비밀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미국의 디네 지성 국무장관이
1950년 1월에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의 서태평양에서의 방어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알루시안 열도, 그 감차카 반도 오른쪽에 있는 그 알라스카에서 쭉 나오는 그 알루시안 열도, 알루시안 열도 일본,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해서 대만과 한국을 제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 스탈린, 오택동은 우리가 남침을 해도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안 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6.25가 일어나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에지슨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남침을 했었어요. 그러나 에지슨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더 확실하게 남침을 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전제가 남침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판이죠. 결과적인 오판인데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무기를 원조해달라고 미국에 여러 가지 간청을 했으나 미국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탱크도 없이 전투기도 없이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은 이승만한테 군사력을 많이 주면은 남북 간에 계속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까 싶어서 약간은 줬어요. 적당한 규모 이렇게 했고, 반대로 오택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1949년 말부터 50년 초에 걸쳐서 또 팔로곤에서 근무하고 있던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이 조선인 군대 약 3만 5천 명을 다 귀국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상계사단을 조직을 했고, 남침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군대가 주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워낙 싸워본 적이 오래기 때문에 잘 싸웠습니다. 요렇게 이것만 됐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남한의 상황은 어떠냐면 친북 좌익 세력들이 아직도 튼튼하게 있었죠. 지금 한국처럼 국회에도 있고 언론계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냐? 계속 그때부터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는 김구, 김규식 이런 사람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1948년 7월 11일 오전에 1948년 7월 11일이면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한 달 전인데, 그때 장개석이가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장개석이가 유머라는 특사를 한 사람 김구 선생한테 보냈어요. 그 이유는 중국에 있을 때 장개석이가 김구 임시정부를 많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 인연도 있고 하니까 충고를 하나 하겠다. 왜 이승만 정부에 협조하지 않느냐? 이승만 대통령, 김구 부통령이면 얼마나 좋으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장개석의 뜻을 김구한테 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구가 대답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특사라는 사람이고 기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영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하나 선포를 줬어요. 그게 지금 문헌 문서로서 남아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김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승만과 손잡으라는 데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장개석 특사로 저는 계속 왜 안 되느냐? 이승만하고 뜻이 같지 않느냐? 이승만도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김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봄에 평양으로 갔는데 평양에 가보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굉장하더라. 그래서 가상으로 북한이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력 증강을 일치하지 않고 남한만 또 5년 동안 군사력 증강을 한다. 그렇게 해도 남한이 북한을 이길 수가 도저히 없다. 소련이 곧 아마 남침을 해가지고 남한의 적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김구는 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하고 회담하면서 북한의 압도적인 군사력, 전쟁 준비를 알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설립해도 이거 곧 무너진다. 거기에 내가 말라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한미군을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고립부터 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불행중단으로 남침이 시작됐어요.